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죠? 반등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또 조정, 그 다음 타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차트 보고 이야기 나누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요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우리가 그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간단하게 보고 시작할게요. 자, 집값자고 수도권의 신도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호르무즈 봉쇄 땐 유가가 130달러. 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란이 사실상 지고 있죠. 네, 지고 있는데 이란이 이제 이런 세계의 영향력으로서 우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을 폭격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과 이란 쪽 이런 중동에 대한 부분이 다르냐라는 부분은 중동은 이제 석유 수출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그 해협을 지나지 않고서는 많은 무역상들이 이제 길을 막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가장 사실상 시료지배하고 있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가깝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통과 못하게 되면 저기 희망봉 통해서 나와야 되고, 그렇게 했었을 때 유가가 130달러, 즉 그냥 세금 없이 순수하게 거의 2,000원에 육박하는 휘발유 값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요, 에너지의 가격이 오른다는 걸 의미를 하고, 에너지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블록체인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코인 시장에 좀 밀접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죠?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다시 언제 그랬나는 듯이 회복이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어쩔줄 드렸지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등장했었을 때 그 원인이 뭔지를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출도 부진하다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전망, 협조한 주력적인 햇빛연금 우선 적용을 한다. 그렇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죠. 그렇죠. 은퇴 후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쉽지가 않네요. 그죠? 집값 정시 뛰다 다시 연끌, 또 가계대출 또 하고 있다. 이 미친놈들이에요. 그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대출에 대해서 둔해졌는지 미친 것 같아요. 왜 이런지.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불장 코스피도 이겼다. ETF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카카오를 좀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카카오를 보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옛날에 이런 얘기 드렸었고, 저희들이 실제로 리딩 시험도 했었는데 카카오 페이를 놓쳐서 너무너무 아깝기는 해요. 하지만 카카오 자체를 잡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위안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 페이를 놓쳐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잠비 반입 제한, 이런 것들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쵸?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GPT. 자, 자,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다시금 1380원으로 올랐습니다. 어제죠. 어제 이제 그 미국이 그 폭격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세계 정세는 불안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인데 경제 부채가, 국가 부채가 5경원에 달합니다. 5경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빚 대출을 갚아야 될 거잖아요. 어느 정도 줄여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딜을 하면서 미국과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세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미국에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미국에 돈을 들어오게끔 인시종을 막았고 일단 국채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국제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되면 달러가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딜레마, 환율은 좀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달러의 가치를 강하게 만들면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경제 세계적인 경기, 세계 경기의 안정에 불안감이죠. 불안감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역시나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 자산, 그래도 달러가 최고더라 하는 그런 불안심에 달러로 돈이 몰리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실제로 사람들 심리 그렇게 되니 그러다 보니 미국이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작전들을 계속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음모론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좀 그럴싸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어쨌든 환율은 1380원으로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 이 형태가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환율이 당장 따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일단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버티면서 이 금리를 금리를 떨어뜨리다도 환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서 1,4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좀 올랐을 때 우리가 이제 자산들을 좀 투자해두면 환율이 빠질 때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유가도 이번에 또 다시 고점을 치르고 있죠. 그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실제로 봉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봉쇄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란이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공공이 적용돼버리면 당연히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가가 지금 75달러까지 올라간 상태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돼버리면 100달러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 와서 우리도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좀 난다. 그죠? 되지 않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S&P입니다. S&P는 이제 좀 약간의 조정세로 들어가서 이제 봉우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보통은 패턴들이 5개, 그죠? 이런 식으로 5개 패턴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숏에 대한 이야기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요 3,000을 넘어섰습니다. 그쵸?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 누구냐? 15년 요때 이제 계엄령이었나요? 그런 것들도 좀 골골거리고 있었던 그런 구간들이긴 한데 요때 계속 우리가 25년 요때죠. 요때구나 죄송합니다. 요때 우리가 여러분들께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계속 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0까지 와 있는 상태고 당시에 제가 여기서 2,800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실제로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특히는 항생도 좀 있나? 오케이 넘어가고요. 카카오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저희들은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보시면 주식 포트에 카카오페이 추가하겠습니다. 5월 27일이죠. 그죠? 5월 27일 요때입니다. 거의 바닥에 출발할 때죠. 그죠? 카카오페이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트만 넣고 빠르신 분들은 사셨을 텐데. 그죠? 그리고 카카오도 2월 5일날 관심 종목에 넣어놨었죠. 요때. 그죠? 분할 매수 쭉 진행이 됐었죠. 네. 실제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을 투자를 할 때 보면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해 집중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자꾸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과거에 한번 더 짚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카카오가 여기 10만원 넘어갈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7만원의 단타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3만원대까지 빠지면 그때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까지는 중간에 여기서 3만원대 반등 중간중간에 나오죠. 그죠?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거래량이 빠지고 있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이제 이게
수급이 확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AI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중에서 AI 관련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이때 관심을 급격하게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100조 투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상상이 상승하게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더더욱 강해졌죠, 그렇죠? 얘는 뭐 너무 많이 갔어요. 이제 카카오페이도 사실 여기서 상승됐으니까. 여기 또 수급이 나오는 것들이 보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실 겁니다. 코인들이. 하지만 뭐 그렇게 저는 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거든요. 우리 희망이기도 하고, 그죠? 네.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지만 그래도 카카오뱅크도 아주 튼튼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막 대박을 못 잡았더라도 그게 같은 스타일,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종목들을 잡았을 때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 괜찮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도 6만원 정도 왔었나요? 58,000원이네. 그렇게 많이 못 올랐네, 그죠? 6만원 정도. 6만원 정도까지는 갈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5만원대 초반 잡아서 6만. 요거 두 번만 먹어도 실제로 20%. 20%면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일단은 좀 조정을 조금 보여줬었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었고, 중간에 단타 포인트 많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요 구간에 작은 단타 포인트가 있었다 그랬고, 104,000불에서 단타 포인트. 실제 단타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꽤 달달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빠졌습니다. 그죠? 영역 수익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단타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그죠? 요 자리가 우리가 중기적인 좀 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8점이 정확하게 되돌림을 찍어주고 있죠. 맞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이 구간이 좀 메이저한 타점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얘가 진행이 됐다가 이렇게 10만 5천 불을 살려줄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10만 5천 불을 살려주게 되면 그때는 이 자리에 대한 신뢰성이 아주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 왔었을 때 매수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갈 가능성도 이제는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10만 5천 불을 살려줄 수 있는지 요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이 10만 5천 불을 살려주는 과정 속에서 역시나 알트코인의 수급도 같이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갖다 이게 지금 더블, 트리플 형태로 등장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또 플랫 형태가 진행이 되면 어쨌든 이제 복합 조정판 형태가 진행이 되고 나면 여기가 굉장히 높은 확률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타겟인 98,000 전후가 지금 반등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 요 반등이 등장을 할 때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도미넌스는 조금 더 위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도미넌스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들 장투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쩌면 운이 좋으면 앞으로 카카오처럼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느긋하게 천천히 지금 매수의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중간중간 단타를 섞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농사라는 부분도 지금 2개월 정도 진행이 됐을 텐데, 3개월, 2개월 정도 진행됐을 때 그 농사라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풀매수 하세요가 아니란 말이죠. 많이 빠졌을 거예요. 농사는 그런 거 인내심을 겪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넣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뭐 한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씩 계속 나눠서 넣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좀 이따 볼타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 텐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걸 왜 그렇게 힘들게 할 만큼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좀 이따 얘기 드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요 방목이 생기게 되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이런 수렴의 관점이 아니라 ABC에 대한 관점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76%에서 8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매력적이라는 구간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보조지표를 봤었을 때 여기 좀 더 강세로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BTC 차트를 살짝 보면, 자, 그런 쪽 보게 되면 최근의 모습들을 체크하게 되면, A분은 뭐 최근에 2주 정도 일봉도 더 작은 흐름 보겠습니다. 빠지는 모습. 그리고 A 날봉에서 어제 반등 하나 줬지만 또 주고 나서 또 눌림을 또 주는 모습도 띄고 있고요. 알고도 좀 비트코인 좀 빠지는, 요 바닥에 좀 다지는 있지만 어쨌든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계 정세가 불안하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 그치? 그러면은 얘가 해결이 되면 좋은 쪽으로 많이 돌아오게 되겠죠. 그쵸? 네. 업비트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업비트로 넘어오게 돼도 사실은 달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105,000불 살려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업비트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죠? 거래량 터졌을 때는 반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차트를 딱 켜놓고 보면 여기 거래가 뻥 하고 터지잖아. 이건 누가 봐도 뻥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럴 때 여러분들 단타의 타점 노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관심 둘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구간에서 얼마 정도 되나? 1억 4,300만 원 전후가 되겠다. 그죠? 여기서 살짝 저항을 먹고 한 번 더 가서 1억 4,500 정도를 살려줄 수 있는가 라는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일단 여기 구간이 일단 저항대 한 개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걸 뚫고 다져서 다시 갈 것인가, 아니면 치고 살짝 건드리다가 한 번 더 미탈되면서 여기서 신뢰성을 가지는 매수를 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열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일단 긍정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긍정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막 폭락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기는 아직은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죠? 아쉬운 건 여기에 수급이 조금 약하다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거 사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패턴을 더 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 여기도 거래량이 좀 붙을 거거든요. 왜냐면 추세를 뚫을 때는 뭐 흐름이 달라져. 여기 쪽으로 붙는 그림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쳤다가 다시 해서 한 번 더 치고 다시 이렇게 간다거나.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뭐 단타를 치기는 일단은 조금 숨고 올라보자. 왜냐면 단타 타임이 지났으니까 살짝 기다려보고, 이쯤 왔었을 때 우리는 좀 승부를 조금 보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서 일단은 요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또 여기 때 가서 대응을 또 취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이제 조금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다 연결해서 해석을 좀 하시면 좋겠죠. 네. C. 그 와중에도 제가 단타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C입니다. C. 보시면 저희 시황이에요. 그죠? 뭐 요즘 저 따라 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버들 막 문자 막 인증하고. 근데 저는 카톡이 진짜 움직이죠. 보시면, 자, 저희도 실제로 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막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던데, 세이 보시면 30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다. 20일입니다. 금요일 20일에 요때 눌림목 치고, 그죠? 빵 300원 넘어갔었네요. 그죠? 그냥 끝났어요. 끝난 건 다시 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오브스 보시면은 36 전후까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20일 날이었잖아요. 그죠? 36까지 탁 치고 빠지죠. 그죠? 그리고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여기 21.5에서 실제로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와중에 또 골랐던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일단 반등을 좀 주고 있기도 하고, 좀 바닥을 다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볼타. 볼타는 사실 약하죠.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싸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하는 종목, 당장 올라가는 종목들 자꾸 관심 가지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하지만 그 당장이라는 부분들이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단타는 아까처럼 보여드리다시피 실제로 한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께 시향을 해드리면 꽤나 높은 확률로 그 단타들이 적중한다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렇지만 이런 애들의 접근은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천천히 길게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팔아라. 제발 좀 파세요. 제발. 그리고 농사 시작을 이때 시작했어요. 농사 시작. 그러니까 5월부터 농사 시작을 한 거예요. 4월도 마찬가지. 4월도 2월도 괜찮아. 청당 900원 정도면 괜찮아. 근데 그 농사라는 것은 농사라도 여기서 매수를 잡고 상승을 하잖아요. 여기서 줄여야 돼요. 맨날 얘기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 계속 돌려드리잖아요. 얼마 안 되고 제 주식 이제 코인을 안 하고 제가 메인 시드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금액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시드가 불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총 시드 대비. 그러니까 늘 올라가면 줄였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줄이고 다시 채우면 대충 평당이면 900원 된다고 칩시다. 좀 어긋나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농사라는 건 톡 주고 담는 거죠. 계속. 그리고 원금은 어떡합니까? 원금은 다른 데 넣어두셔야죠. 안전한데.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고 시장을 보고 관리할 어느 정도 뷰가 있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한국 증시에 넣어두었던 것이고 그것 종목들이 꽤나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대한항공 빼고요. 대한항공은 지금 유가 때문에 뽕나가고 떨어지고 있는데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도 이득이란 말이죠. 많이 메인 시드는 거기 들어있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건설주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죠? 카카오를 못 잡은 게 또 너무너무 아쉬운데 안전을 선택하다 보니 그래요. 안전을 선택하다 보니. 그럼 어쨌든 이 구간에서도 농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 했습니다. 이 볼타라는 녀석은 500원을 열어두셔야 된다. 500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잠시만 500원을 오게 됐었을 때 이 녀석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코인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코인 말고 카카오를 보자고요. 페이?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 좋습니다. 자요. 이 모습 어때요? 정말 참담하지 않나요? 최근에 볼타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팡꾸 그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팡꾸 똑같죠? 최근의 모습 일봉으로 볼게요. 비슷한 모습입니다. 어때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게 희망 회로긴 하지만 어디 갔냐? 네. 또 잃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팡꾸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자꾸 거래량 얘기를 잘 드려서 그런데 이 구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카카오를 봐서 저점 이탈되고 나서 이렇게 거래가 쭉 빠지면서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래가 폭등을 할 겁니다. 네, 어느 순간 거래가 폭등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폭등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열대 사실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거 저점 이탈되진 않았으니까 여기는 이탈돼서 거래가 폭등하면서 쾅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그게 다예요. 타이밍은요 언제쯤 들어갈 것이냐고 하면 아마 올해 가을 초가을부터 늦가을 사이쯤 해서 요쯤에서 거래가 들어가는 모습이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도 다소 적극적으로 보셔도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툭툭툭 던지고 있다가 오케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 언제든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각오 없이 매매하는 건 아마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의 리스크가 저는 흔히 쓰는 말 로또보다 훨씬 적다. 로또는 국가 공인상이고 유리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실패할 수도 있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연속 2번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1이 안 나온다에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그죠? 항상 이 주식이라든지 코인은 그런 게 게임입니다. 특히나 코인은 더더욱 그런 게임이죠. 그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증시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고, 증시에서도 여러분들 막 카카오 막 지금 막 들어가고, 물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뭐 들어가서 막 무지성을 하고, 과거에 또 그랬죠. 에코프로 있는 애들처럼 막 무지성을 들어가가지고 꼬라박아서 막 두드려 맞으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뭐 배터리 아저씨 원망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새롭게 오시는 몇몇 분들과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업보입니다. 업보인데 제가 말씀이 없으셔서 내보냈는데, 힘드신 거 압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만, 이제 RBW 보도록 하겠습니다. RBW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거의 유일하게 바로 폭락해버린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잘못 분석을 해서 실수를 해버렸는데, 속상해요. 제가 이 정도에서 그때 이쯤에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폭락해 버렸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취향 드리지 않았을 텐데, 유상증자라는 걸 그 당시에 몰랐어요. 차트의 모습은 예뻤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느껴졌었고, 근데 빠졌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탈출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탈출하시라고. 여기도 여기. 여기서 탈출하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시 하죠. 그 타이밍 또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은 스스로 저희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여러분들 무리하시기 전에 공부하고 조금씩 연습하시다가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관련 능력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긍정적이다, 좋다는 말 한마디 그냥 꼬라 박아버리신 거죠. 대응을 못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반토막 이상 나기 힘들겠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패했을 때 그 종목의 미련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찾아드린 것들에서 수익이 나서 그 퉁치고 나와셔야 돼요. 저도 실제 투자하다 보면 손해가 난 종목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손해의 비중이 이만큼 크지는 않겠죠. 그래요. 그리고 수익 번 거랑 퉁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퉁. 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제가 무조건 그분이 잘못하셨다라고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어쨌든 다음엔 또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작년에 적자가 심하게 났어요. 작년에. 근데 이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계속 박살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지금 어디 갔냐? 이 투자가 지금 실패한 건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게 나오게 되면 뒤에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25년 1분기가 드디어 영업이익이 0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이제 그만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거의 0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행보가. 그나마 이제 최악은 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행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 RBW가 회복을 해서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가 기대해보자, 이 정도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지금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내가 탈출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거든. 다시 합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안 되는 거 압니다, 저도.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스로 이거 마인드셋이라든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쪽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보다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굳이? 그죠? 에코프로를 굳이? 아주 먼 옛날, 그죠? 이 가격대에서 제가 당시 이 5만원 아래 가격을 언급을 드렸어요. 역시나 이제 빠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에코프로도 이제 반등할 때가 되기는 됐어요. 그러니까 고평가 구간에서 나 좀 싸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가격이 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근데 에코프로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게 차라리 이게 낫죠. 버스커 퓨체미. 저는 그게, 왜냐면 제가 버스커 퓨체미 12만원 아래에서 계속 사셔도 된다 했잖아. 그죠? 이거 제가 그때 멤버십으로 올려드렸었죠. 그죠? 10만원까지 빠졌다고 막 되게 욕했겠지. 다시 왔잖아. 지금 팔든가. 안 그래? 그래서 이 녀석이 차라리 낫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막 이렇게 막 강하다, 오른다 이런 상황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평가 되었어요. 배터리가 그때 고평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고평가 되었어요.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한 번 더 빠지면 이 구간은 저평가 영역이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오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2층까지 가겠지.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까지 갈지 안 갈지는 확신은 없죠. 근데 꽤나 높은 확률로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네, 이제는 저 매수해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다고 편하게 말씀드렸던, 대놓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경기 관련주였습니다. 그죠? 건설주. 대놓고 건설주 사세요라고 맨날 얘기했단 말이야. 건설주 아직도 괜찮아. 조정 줬거든 이번에. 근데 왜 참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그죠? 한 10번쯤 말하면은 그제서야 막 100번쯤 말하면 그제서야 들어오는 건,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뒷부가 아닌가?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만 빠른 결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빠른 결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 일단 천천히 이렇게 툭툭 농사 짓는다고 하죠. 툭툭툭 가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슈팅이 나올 겁니다. 전기차보다는요, 배터리가 이제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쪽에 활성화 되겠죠. 드론도 다 배터리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산업이 발달할 겁니다. 전기차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전기차를 왜 그렇게 띄워준지 모르겠어요. 전기차는 친환경차가 아니에요. 네, 수소차가 친환경차지, 전기차는 친환경차가 아니에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대기오염을 수질오염로 바꾸는 애들일 뿐입니다. 되게 극단적이죠.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